네, 문장 정비소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비할 글은 자기소개서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쓰신 그 자기소개서 같은데요. 사실 저는 뭐 입시 전문가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면 잘 쓴다 뭐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를 어떻게 쓰면 뭐 입시에 유리한지 뭐 불리한지 이런 건 제가 뭐 알지 못하고요. 다만 자기소개서 역시도 이제 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죠. 한편의 글로서 어, 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문장들 어떻게 쓰면 좋을지 저는 이것 자체도 하나의 글로 문장으로 좀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자기소개서 중에 일부라서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이제 미리 좀 글을 보니까 문장이 굉장히 좀 길고 좀 잘라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압축을 해서 좀 문장이 계속 불필요한 요소들이 계속 많이 들어가서 문장이 길어지고 꼬이고 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아마 문장을 계속 자르고 그리고 좀 겹치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 계속 덜어내고 이런 좀 뭐 다이어트라고 할까요? 네,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읽어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빽빽한 학교 일정 속에서도 빽빽한 네, 요거 제가 국어사전을 먼저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빽빽한이 아니라 빡빡한이라고 써야 네, 여기서는 맞습니다. 네, 뒤에 이제 일정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유가 없어서 조금 빠듯하다. 네, 빡빡한 스케줄, 용돈이 빡빡하다, 도착 시간이 너무 빡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는 빽빽하다가 아니라 빡빡하다가 돼야 합니다. 그럼 빽빽하다를 쓸 때는 언제일까요? 숲이 빽빽하다, 나무가 빽빽하다. 네, 이렇게 쓸 때는 빽빽하다를 쓰는 게 맞습니다. 네, 이런 그 낱말 의미의 차이점을 다 머릿속에 넣고 골라서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도 방금 보신 것처럼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빽빽하다와 빡빡하다가 어떻게 다른지 네, 하나씩 찾아보고 이제 뜻에 맞는 말을 쓰니까요. 여러분도 제가 앞서서도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글을 쓸 때, 고칠 때 항상 국어사전 펴놓고 찾아보면서 글을 쓰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빡빡한 학교 일정 속에서도 꾸준히 공부하는 학우들의 모습을 보고 학우들 네 일단 밑줄 치고 네 비슷한 말씀 드릴 것들이 좀 뒤에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처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학원에 의존하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음, 네, 이것도 좀 긴데요. 쉼표 일단 하나 찍어주고요. 나만 뒤처지게 되는 것은 뒤처지게 되는 것보다 그냥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학원에 의존하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보다 공부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버려도 되겠죠. 하지만 실력에 비해 더 많은 공부량을 원하는 학원은 오히려 학업에 방해한다고 느껴 그만두고 저 자신을 믿고자 공부하고자 했고 자,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한 문장입니다. 네, 여기서 일단 하나 끊을게요. 하지만 실력에 비해 더 많은 공부량을 원하는 더 많은 공부량을 원하는 자, 하지만 실력에 비해 더 많은 이렇게 실력과 공부의 양 이거를 직접 비교할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 표현을 그냥 좀 살리면서 좀 뜻만 좀 전달되게 좀 고치자면 실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공부량, 학습량 이렇게 할까요? 원하는 학원은 오히려 학업을 방해한다고 혹은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고 저 자신을 믿고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그 마음가짐의 시작은 수업 중 궁금한 것이 있거나 모르는 것이 생기면 학원에서 해결하던 모습이 선생님께 질문하며 해결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마음가짐의 시작은 바뀌었습니다. 마음가짐의 시작은 주어와 수어가 안 맞죠? 그죠? 마음가짐의 시작은이 주어인데 바뀌었습니다. 가 수어가 됩니다. 마음가짐의 시작이 바뀌었습니다. 네, 말이 안 맞죠? 날리겠습니다. 그냥. 아니면 그 마음가짐이라는 단어를 포기할 수 없다면 마음가짐을 달리하자. 수업 태도부터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써주고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수업 중에 궁금한 것이 있거나 모르는 것이 생기면 궁금한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뭐 그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죠?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학원에 가서 해결하려던 모습이 이젠 학교 선생님들께 질문하며 해결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요렇게 그냥 둬도 좋고요. 근데 이런 해결하려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보다는 수업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도 학원에 가서 해결하려 했는데 네, 그 전에는 수업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도 학원에 가서 해결하려 했는데 이제는 학교 선생님들께 질문하며 해결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처럼 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하여 공부법을 유지했지만 생각과 달리 유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것처럼만 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 공부법을 유지했지만 생각과는 달리 성적을 유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저 자신에게 실망하고 의욕조차 사라져 나태해져 갔고 아무 성과도 없이 후회와 자책하고 있을 때 심란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자, 요것도 좀 길죠? 이해라는 말 뭐 굳이 들어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요거 일단 줄 쳐놓고 일단 한꺼번에 좀 말씀드릴게요. 저 자신에게 실망하고 의욕조차 사라져 저 자신에게 실망하고 의욕조차 사라져 나태해져 갔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후회와 자책을 하고 있을 때 심란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 문단 한번 살짝 나눠줄까요? 목표를 이루고자 공부해서 향상된 성적을 보여준 친구들의 모습과 저를 믿고 학업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부모님은 항상 뒤에서 저를 위해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향상된 성적을 보여준 친구들. 요거 좀 밑줄 한번 쳐놓고요. 네. 여기서 지금 계속 제가 밑줄 쳤던 거, 이거 왜 밑줄 쳤는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학우들, 이에 향상된 성적을 보여준 친구들. 자, 이런 말들이 전부 우리가 입으로 잘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활을 할 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친구들을 그냥 표현할 때, 친구들이라고 하지, 학우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특히나 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뭐, 이런 친구들이
이 사람, 얘는 내 친구야. 이렇게 하지. 얘는 내 하구야. 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 글을 쓸 때마다 우리가 약간 병처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말로 할 때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막 찾아내가지고 그런 단어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지 않지만 글에만 쓰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막 많이 찾아내서 쓰면 쓸수록 좀 똑똑하고 유식하고 지적인 그런 글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 글의 목적은 이제 자기소개서잖아요. 입시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입시라는 목적을 가지고 쓰는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는 잘 하지 않는 말이지만 지금 계속해서 글에서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서 하나의 좀 팁을 드리자면, 입으로 하지 않는 말은 글로도 쓰지 마라. 네. 물론 무조건 입으로 안 하는 말이라고 무조건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막 이거 이대로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많이 쓰는 말들, 내가 입으로 말했을 때 자연스러운 말들이 듣는 사람, 읽는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고 쉽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잘 하지 않는 말인데 어려운 말, 있어 보이는 말, 지적으로 보이는 그런 말들을 자꾸 많이 쓰게 되면 글이 아주 좀 늘어지고, 늘어지고 괜히 문장이 길어지면서 문장이 꼬이고 전달하려고 하는 바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좀 앞으로도 이 예문에서 더 많이 나올 텐데요. 입으로 하지 않는 말은 글로도 쓰지 마라. 네, 요거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다시 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으로 하는 말로 바꿀게요. 하고들 말고요. 친구들. 네. 그리고 이해. 네, 이해. 이런 말 우리가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뭐 다른 데서 뭐 말할 때 이해 이런 말씀 쓰지 않잖아요. 뭐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를 표현할 때는 뭐 그래서라고 쓰든가, 아니면 요 문장의 경우에는 굳이 이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없어도 의미적으로 다 이해가 되니까 저 같으면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향상된 성적을 보여준 친구들이 아니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친구들한테 저희가 대화하면서 야, 너는 이번에 향상된 성적을 보여줬구나 라고 말하지 않죠. 어떻게 말할까요? 성적이 오른 친구들. 네, 굉장히 뭐 글자 수도 일단 적어지고 뜻도 굉장히 분명해지고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문장이 아까 그 문장보다 뭐 급이 낮은 문장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읽기 편하고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문장이 가장 좋은 문장이에요. 네, 요거 좀 보면 주변을 둘러봤는데 성적이 오른 친구들의 모습과 이제 항상 저를 위해 배려해 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네, 요 두 모습이 좀 나란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네, 요거는 그냥 과감하게 날리고 학업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부모님, 보다는 성적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부모님은 항상 뒤에서 저를 배려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뭐 이 정도. 네, 아니면 뭐 문장을 아예 좀 다 뜯어 고쳐가지고 뒤에서 저를 배려해 주시던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심란했던 마음을 정리하니 그동안 학업 성적을 위해 했던 노력은 정착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고난이라는 오르막길에 오르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입으로는 하지 않는데 글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념적인 표현을 좀 만들어낸 거죠. 네, 정확하게 무슨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심란했던 마음을 정리하니까 그동안의 내 과정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오르막길에 있었던 거다. 네. 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좀 이렇게 고심한 끝에 쓰신 문장 같지만 그냥 너무 관념적인 표현이고 의미도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날리겠습니다. 후회로만 가득 찼던 과거는 다시 의지를 찾고자 하는 발판으로 삼아 결국에는 노력하고 몰두하며 이루게 될 것을 다짐하며 다시 학업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후회로만 가득 찼던 과거를 여기도 뭐 노력하고 몰두하며 이루게 될 것을 다짐하며 학업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몰두가 자꾸 반복되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후회로만 가득 찼던 과거는 다시 의지를 찾고자 하는 발판으로 삼아 다시 학업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복습이 부족했음을 깨닫고 한 번만 풀고 끝내기만 했던 문제집을 두세 번 더 풀었고, 자, 여기서 좀 끊을게요. 계속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왜 긴지 아까 말씀드렸죠. 말로 하는 문장이 아니고 글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장이에요. 계속 뭔가 이 글에다가 이제 단어들을 자꾸 붙이고 자기 머릿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말들, 좋은 단어, 좀 수준 있는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문장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의미 전달에 방해가 되거든요. 복습이 이제 학업에 몰두하게 됐는데, 뭐 첫 번째로 먼저 복습이 부족했음을 깨닫고 한 번만 풀고 끝내던 문제집을 두세 번 더 풀었습니다. 집중 시간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학생의 책상에 앉아 약간의 긴장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타이머를 이용하여 집중 시간을 검사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냥 공부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죠. 나태해짐을 방지하기 위해, 자, 이것도 말로 잘 하지 않는 말이죠. 네, 말로 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로 바꾸면 어떡할까요?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 뭐 또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기 위해,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주말에는 도서관 학습실을 방문하여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시 다져가며 공부했습니다. 학습실을 방문하여, 이것도 저희가 입말에서 거의 쓰지 않는 말이죠. 네, 학습실을 방문하여 보다는 도서관 학습실에서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시 다져가며, 자꾸 며 이렇게 연결이 돼요. 계속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시 다져가며 공부했습니다.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 주말에는 도서관 학습실에서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 마음을 다시 다져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냥 놔둘까요? 네, 아예 좀 뜯어고쳐서 쓰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드는데,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물론 성적을 이렇게 한번 또 끊어주고요. 내용이 좀 달라지니까요. 물론 성적을 한 번에 올리는 것은 무리였지만 향상된 성적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자, 요것도 네, 입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 거의 없죠. 네, 글로만 쓸 때 쓰는 말들이에요. 향상된 성적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점점 성적이 올랐습니다. 네, 이 정도. 한 번에 올리는 건 무리였지만 향상된 성과가 있었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점점 성적이 올랐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를 통해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실패하기도 했지만 이는 발전하려는 성장통으로 생각하여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것도 뭐 그런 얘기 같아요. 뭐 실패하기도 했지만 이거를 뭐 다시 발판 삼아서 포기하지 않고 뭐 끝까지 열심히 공부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자, 이를 통해라는 말이 굳이 필요할까 싶네요.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실패하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발전을 위한 성장통으로 생각하여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해줬습니다. 괜히 길죠? 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지금 계속 남아있는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 주말에는 도서관 학습실에서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시 다져가며 공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확 끊어서 짧게 좀 나눠버릴까요? 다 뜯어 고쳐버려야 되겠네요.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 주말에는 도서관 학습실에 갔습니다. 뭐 그곳에서 뭐 거기서 이런 말 써줘도 좋고 아니면 그냥 의미적으로 연결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공부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을 다잡아가며 네, 뭐 이런 단어로 공부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다듬어 보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자기소개서 짧은 글이지만 자기소개서 글을 한번 다듬어 봤습니다. 오늘 좀 주요하게 좀 드린 말씀은 요겁니다. 입으로 하지 않는 말은 글로도 쓰지 마라. 뭐 자기소개서라는 글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글이죠. 예, 뭐 이 입시라는 거에 또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글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자기를 꾸미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표현될까라는 걱정을 아마 더 많이 하면서 부담스럽게 쓴 글일 텐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입으로 하지 않는 말, 글로만 쓰기 위해서, 좀 이렇게 억지로 찾아낸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이 많으면 오히려 글을 읽는데 더 방해가 되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입으로 하는 말, 입으로 하는 쉽고 단순한 문장, 네, 입으로 하는 말을 그래도 최대한 살려서 쓰시는 것이 글을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면서요. 네, 오늘 문장 정비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를 의뢰하실 글은 여기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네,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